저는 제 사위를 사랑했습니다. 2024년 가을 서울 강북의 한 오래된 시장 골목. 65 박순자 씨가 법정 증인석에서 꺼낸 첫 마디는 방청객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딸과 외손자가 앉아있는 방청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판사조차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증인, 지금 하신 말씀을 정확히 이해한 게 맞습니까? 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판사님. 저는 제 사위 강태수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6년 전 그 겨울로 돌아가 보면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밖에 춥지 않으셨어요? 사위 태수가 현관문을 활짝 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순자가 좋아하는 호빵이 담긴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뭐 그렇게 대접받을 사람이라고. 태수야, 내가 좋아하는 족발 싸왔다. 어머니, 또 이러시면 어떡해요. 제가 사드리는 게 맞죠. 순자는 사위의 그런 모습이 늘 기특했습니다. 24년 전 딸 미선이가 임신 사실을 알리며 데려온 그 청년. 처음엔 반대도 했었습니다. 대학도 안 나온 건축 현장 일꾼이라니. 하지만 태수는 악착같이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현장 소장까지 올라갔고 딸과 손자를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숙제 좀 봐주세요. 중학교 3학년인 손자 민준이가 방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준이. 수학은 할머니가 봐줘도 되겠지만 영어는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엄마는 야간 근무라 집에 없잖아요. 그때 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볼까? 요즘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영어 공부 좀 했거든. 순자는 흐뭇하게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부족한 게 있어도 노력하는 사람. 가족을 위해 애쓰는 사람. 그게 바로 자기 사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순자가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였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순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현관 앞 민준이가 듣지 못하는 곳에서였습니다. 왜 그러니? 저기, 어머니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사실, 태수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선이가 요즘 힘들어하는 거 아시죠? 병원 일이 너무 과중하다고. 그래, 알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니. 그만두고 쉬라고. 어머니, 사실은 미선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사위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니, 태수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에 새로운 의사 선생님이 있대요. 젊고, 잘생기고, 저랑은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요. 아니, 그게 무슨. 제가 미선이 휴대폰을 본 건 아닙니다. 절대요. 그런데 요즘 미선이가 너무 달라졌어요. 집에만 오면 저한테 짜증을 내고 민준이한테도 무관심하고. 태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자는 처음 보는 사위의 그런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야야, 그건 피곤해서 그런 거야. 우리 미선이가 그럴 애가 아니잖아. 어머니. 태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만 믿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미선이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순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딸 미선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시장 안작은 찻집에서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갑자기 나오라고 하고. 미선아.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 태수한테 잘해주고 있니? 미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태수가 뭐라고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보기에 요즘 내가 좀 예민해 보여서. 엄마는 맨날 태수 편만 들어. 나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병원에서 일하는데 집에 와서도 쉴 수가 없어.
태수는 일 끝나면 소주나 마시면서 TV 보고 있으면 되지만 난 집안일에 민준이 뒷바라지에. 그래도 태수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잘해준다고? 엄마는 몰라. 태수가 얼마나 답답한 사람인지. 대화가 안 통해. 맨날 현장 이야기, 술 이야기밖에 몰라.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딸의 말도 이해가 갔지만 그래도 태수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미선아, 혹시 다른 사람 만나고 있니? 미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그럼 정말이구나. 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아니야. 오해야. 그냥 병원 선배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가끔 상담을 받는 거야.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 상담? 그게 남편 몰래 남자를 만나는 게 상담이니? 엄마. 미선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찻집 안의 사람들이 일제히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절대 내 편이 아니야. 맨날 태수. 엄마가 낳은 딸은 나잖아. 미선은 그대로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순자는 혼자 앉아서 식은 차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단짝 친구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나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우리 미선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영희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야, 요즘 세상이 그래. 우리 때랑 달라. 그래도 손주 생각해서 조용히 넘어가는 게. 아니야. 태수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래도 너무 나서지 마. 부부 문제는 당사자들이 풀어야 해. 하지만 순자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내가 이 집안을 지켜야 해.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순자는 딸과 사위의 문제에 깊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선택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2019년 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순자는 매주 태수를 따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이 야간 근무를 하는 날이면 태수네 집에 가서 저녁을 차려주고 태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괜찮아, 태수야. 다 잘 될 거야. 순자는 태수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태수를 위로할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45세 사위의 단단한 어깨를, 슬픔에 젖은 눈동자를 바라볼 때면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이건 모성애야. 그냥 불쌍해서 그런 거야. 순자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한편 미선은 점점 더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병원 회식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학회가 있다며 나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순자는 민준이를 데리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극장 앞 카페에서 음료를 사려고 줄을 서 있는데 저 사람.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미선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잘생긴 40대 초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민준이를 돌려 세웠습니다. 할머니, 왜요? 아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갑자기 배가 아프네. 우리 영화는 다음에 보자.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곧바로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야, 어디니? 현장에 있습니다, 어머니. 왜요? 아니다. 그냥.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라. 내가 삼계탕 끓여줄게. 그날 저녁 순자의 작은 집에서 태수와 단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태수야. 네, 어머니. 내가 오늘 미선이를 봤다. 남자랑 있더라. 태수의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셨군요. 태수야, 너는 왜 가만히 있니? 남자가. 어머니. 태수가 순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미선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제가 부족한 거 알아요. 학벌도 없고 돈도 많이 못 벌고. 하지만 저는 미선이밖에 없어요.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자도 모르게 손수건을 꺼내 태수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태수야.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태수를 향한 감정이 단순한 동정이나 사위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태수를 사랑하고 있구나. 65세 장모의 가슴에 45세 사위를 향한 사랑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영희를 만났습니다. 영희야, 나 미쳤나 봐. 왜? 무슨 일인데? 나 태수를 사랑하는 것 같아. 영희는 들고 있던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순자야, 제정신이야? 그 사람은 내 사위잖아. 나도 알아. 그래서 미친 거잖아. 근데 영희야, 어쩌지? 미선이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태수는 나한테만 의지하고. 나는. 순자야, 정신 차려. 그건 안 돼. 절대로 안 돼. 영희가 순자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알아. 그래서 내가 괴로운 거야. 순자는 영희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 여름 미선이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하자 태수야. 미선아, 난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우리는 안 맞아. 민준이는 내가 키워. 양육비는 보낼게. 그리고 미선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순자가 달려갔을 때 태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순자는 태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태수야, 나는 너를.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민준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엄마가 우리 버렸어요? 순자는 재빨리 태수에게서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순자는 민준이를 재우고 태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수야, 일단 미선이가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줘. 그리고 순자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게. 민준이도 돌봐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니. 태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상황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 2020년 초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순자의 반찬 가게도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태수의 건축 현장도 중단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순자는 태수네 집에 더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민준이를 돌보고 태수의 끼니를 챙겨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 일도 도와드려야 하는데. 괜찮아, 태수야. 요즘 같은 때는 서로 의지해야지. 어느 비오는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고 집에는 순자와 태수 둘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막걸리 좀 샀는데 같이 드실래요? 그래, 한잔하자. 두 사람은 부침개를 부치며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왜 태수야? 어머니 아니었으면 진작 죽었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태수의 눈이 촉촉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아직 젊은 사람이. 어머니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 저는 어머니가 좋습니다. 미선이보다 어머니가 더 저를 이해해 주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태수야. 순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어머니. 저도 알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하지만 제 마음이 그래요. 태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말 안 되나요? 태수야, 정신 차려. 나는 내 장모야. 그리고 나는 너보다 20살이나 많아.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어머니가 좋은걸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해, 태수야. 하지만 이건 안 돼. 절대로 안 돼. 순자는 그대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울었습니다. 다음 날 영희가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너 어제 태순의 집 갔었지? 응. 순자야, 나 진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너 정말 선 넘으면 안 돼. 세상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봐. 알아, 영희야. 나도 알아. 그래서 더 이상 안 가려고.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2020년 여름 민준이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친구들과 놀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것입니다. 할머니, 아빠, 병원 응급실에 순자와 태수가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발목 인대가 늘어났고 몇 주 깁스를 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민준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태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병실에서 민준이를 돌보는 동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늦은 밤 민준이가 잠든 사이 복도에서 어머니, 태수야.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금지된 사랑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누군가가 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틈으로 깬 민준이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민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 맞아요? 무슨 소리니, 민준아? 할머니가 아빠를 좋아하는 거 나 다 봤어요. 순자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아, 그건. 괜찮아요, 할머니. 엄마는 우리 버렸잖아요. 할머니가 우리 곁에 있어주는 게 좋아요. 15세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민준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태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우리. 민준이가 알았어. 네. 우리 그만 만나야 해.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이야. 어머니. 태수야, 제발. 우리 정신 좀 차리자. 하지만 태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진심입니다. 정말로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같이 살아요. 민준이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안 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너는 내 사위야. 그럼 법적으로 이혼하면 됩니다. 미선이는 이미 우리를 버렸잖아요. 순자는 흔들렸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살. 이제 65세 남은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과 보낼 수 있다면. 태수야. 정말. 진심이니? 네, 어머니. 그럼.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줘. 그렇게 순자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진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뒤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2021년 봄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살자. 태수와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태수와 미선이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미선은 이미 1년 넘게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 태수의 집으로 완전히 이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었지만 순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너 정말 괜찮겠어? 영희가 마지막으로 만류했습니다. 괜찮아, 영희야. 나도 행복할 자격 있잖아.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수가 점점 이상해진 것입니다. 순자와 함께 살기 시작한 후 태수는 자주 외출했습니다. 태수야, 어디 가니? 아, 현장 일 때문에요, 어머니. 하지만 밤 11시, 12시에야 들어오곤 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태수야,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니? 어머니, 현장 일이 바빠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순자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21년 여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순자가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미선이 2년 만에 나타난 딸 미선이었습니다. 엄마. 미선은 야윈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무슨? 그때 안방에서 태수가 나왔습니다. 미선이? 세 사람이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내가 집을 나간 이유. 정말 다른 남자 때문이 아니었어. 뭐?
엄마 태수. 태수는 나한테 폭력을 휘둘렀어. 10년 넘게.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미선아,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니. 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선이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닥쳐.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태수는 겉으로만 착한 척했어. 엄마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한 남편이었지.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어. 내가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때렸어.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어. 거짓말. 미선이, 당신이 날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간 거잖아. 다른 남자? 엄마, 그 사람은 병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었어. 내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던 거야. 태수한테 맞아서.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미선아.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엄마한테 말했어. 근데 엄마는 태수 편만 들었잖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태수가 원래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랬잖아. 순자는 기억났습니다. 몇 년 전 미선이가 태수가 나한테 손찌검했어 라고 말했을 때 자신은 내가 화나게 해서 그렇지 태수가 원래 그럴 애가 아니야 라고 말했던 것을. 그래서 나는 참았어. 민준이 때문에. 근데 태수가 민준이한테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어. 그래서 나는 도망친 거야. 민준이를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태수가 놔주지 않았어. 미선아. 태수가 미선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순자가 태수를 막아섰습니다. 태수야. 이게 사실이니?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제 편이잖아요.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대답해. 미선이를 때린 게 사실이니? 그건.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선이가 먼저 날 무시했어요. 대학도 안 나온 무식한 놈이라고. 그래서.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미선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제일 미웠어. 엄마가 태수 편만 들어서. 그리고 엄마가 태수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았어. 민준이가 다 말해줬거든. 미선아.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 나는 이제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 엄마는 내 인생을 망쳤어. 미선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이혼 소송 서류야. 그리고 태수의 폭력 증거들. 병원 진단서, 녹음 파일, 사진들. 다 있어. 나는 민준이를 데려갈 거야. 미선아. 태수가 미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태수를 붙잡았습니다. 태수야, 그만해. 어머니까지 저를 버리는 겁니까? 순자는 태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는 나를 이용한 거구나. 미선이를 떠나보내기 위해, 그리고 내 범죄를 숨기기 위해.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정말로 어머니를 사랑? 이게 사랑이니? 순자는 태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태수는 그대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순자와 미선, 두 모녀가 남았습니다. 미선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엄마. 미선도 울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엄마가 태수 편만 드니까. 미안하다, 미선아. 정말 미안하다. 두 모녀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이혼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수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미선이 모아둔 증거들은 확실했습니다. 10년간의 폭력 기록, 병원 진단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준이의 증언. 아버지는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저도 한 번 맞았습니다. 법정에서 민준이의 증언을 듣는 순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순자가 증인석에 섰던 것입니다. 판사님, 저는 제 사위를 사랑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딸의 고통을 외면했고 사위의 폭력을 모르쇠했으며 제 외손자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것은 사위가 아니라 제 외로움이었습니다. 순자는 울먹였습니다. 저는 평생 혼자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일찍 죽었고 딸은 바빴고 태수가 저한테 잘해줬을 때 저는 그게 진짜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딸의 불행을 외면한 겁니다. 어머니, 방청석에 미선이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저는 제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어머니도 피해자셨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박순자 씨, 지금 후회하십니까? 네, 판사님. 죽을 때까지 후회하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재판 결과 태수는 폭력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혼도 인정되었고 민준이의 양육권은 미선에게 돌아갔습니다. 2024년 가을 현재 순자는 작은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봉사였습니다. 할머니, 남편이 저를 때려요. 근데 시어머니는 제 편이 아니에요. 젊은 여성의 말에 순자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리고 순자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깨닫게 될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늦지 않게 말이에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미선과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선아, 민준아. 엄마 같이 저녁 먹어요. 민준이가 엄마 보고 싶대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선이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태수를 사랑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미선아. 나는 태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야. 너는 바빴고 민준이는 어렸고 태수가 날 필요로 할 때 나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던 거지. 엄마. 미선아, 엄마가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근데 말이다. 엄마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래? 진짜 엄마가 되어볼 기회를. 미선이 순자를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해요. 순자는 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에필로그. 2년 후 순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미선은 병원을 옮겨 낮 근무만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엄마와 함께 민준이를 돌봅니다. 민준이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래, 민준아. 우리 할머니의 실수에서 배우렴.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란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그래, 미선아.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구나. 순자는 딸과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외로움을 채우려다 가족을 잃을 뻔했던 한 여인. 하지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이고 집착이 아니라 존중이며 외로움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비로소 그녀는 진짜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교훈. 사랑과 외로움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때로는 외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그 착각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며 그것이 가족 간의 사랑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순자는 사위에 대한 착각된 사랑으로 딸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깨달았고 속죄했으며 결국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잘못된 방식으로 채우려 하면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올바른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서 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잘못을 깨달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으십시오.